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53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를 한번 같이 엮어서 볼 건데요. 7, 8월 달에는 이제 썸머 랠리 온다고 하도 사람들이 떠들어대가지고, 난리였죠. 근데 사실 7, 8월 달에 상승을 시도하긴 했지만, 결과는 뭐 오른 게 아니라 내렸어요. 근데 9월이 돼도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뭐 연말까지 상방 이야기만 할 것 같아요. 저같이 하방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관심을 받기 어렵겠죠. 지금 앞으로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할 건데 뭔 쓸데없는 하락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 딱 좋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10월 역대급 상승작 온다, 이렇게 달았어요. 왜냐, 이게 사람들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10월에 지금 역대급 상승장이 올 거라고 사람들은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지. 그러니 아마 저 제목을 보고 있으면 내 생각대로 정말 상승장이 오는 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 이야기를 하죠. 상승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상승장이 올 수 있는 것만큼 하락도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상승 쪽으로만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아니라 하락 쪽도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락이 오는지, 그죠? 어떤 경우에 하락이 오고 어떤 상황이 되면 조심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10월 달에 상승장이 오든 하락장이 오든 대응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생각 없이 그냥 마냥 상승장이 온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상승을 준비하셨다가 하락이 오면 이제 된통 물리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하락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의 위치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전략을 잘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목을 이렇게 다느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제가 정직하게 제목을 달면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다우부터.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두 가지인데 그게 뭔지를 좀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월봉의 저가를 깼느냐예요. 자, 다우 저가 깼죠. 다우 저가 깼잖아요. 그 다음에 나스닥 안 깼네요. 그죠? 나스닥은 안 깼습니다. S&P S&P 깨졌죠. S&P 깨졌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깨졌죠. 보세요. 월봉의 저가가 지난달 저가를 다 깼다고요. 그러면 다우지수도 지난달 저가를 깼고 S&P 지수도 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깼어요. 근데 나스닥 100만 안 깼어. 나스닥이랑. 그러면 나스닥 100이랑 나스닥만 안 깨고 나머지만 이렇게 끝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미국 4대 지수, 미국 4대 지수, 나스닥, 다우,
S&P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 지수 하나만 저가를 안 깨고 나머지 세 개가 저가를 깼다면 저는 나머지 하나도 깰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5거래일 안에 나스닥 1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지난달 저가를 붕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의견이에요. 첫 번째 의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기봉을 보겠습니다. 자, 분기봉 종가가 어딨냐?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그 다음에 이건 S&P 지수죠. S&P 지수. 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여기 있어요. 나스닥 100이죠. 다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뭐죠? 예? 공통점이 분기봉이 하락했죠. 지금 분기봉이 하락했어요. 분기봉이 하락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지수의 그 분기봉이 가지고 있는 이 비슷한 특징이 뭐냐면 6분기로 올려야 돼요. 6분기 상승하려면 6분기 동안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조종 이렇게 해가지고 6분기를 상승해야 이게 상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으로 만약에 갈 의지가 있다면, 상승장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6분기 동안 올려야 되는 거예요. 6분기. 자, 올해 4분기, 내년 2분기,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계속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상방을 외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승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논리대로 가려면 내년 6월까지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다음엔 상승 하락이 자유로워요. 근데 일단은 내년 2분기까지는 계속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하락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종가 중에 제일 낮은 게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종가를 하락하잖아요? 그럼 얘가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이게 종가 하락하면 목표가가 여기에요. 그럼 얼마나 큰 장대음봉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예, 이거랑 이거 두 개 합친 장대음봉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A 두 개를 합친 장대음봉 하나가 필요해요. 예,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양봉이고 이게 양봉이고, 그죠? 얘가 고점에서 음봉 뜨잖아요. 음봉. 그러면 그 다음에 이만한 음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커야 돼, 얘는.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야, 이건 뭐 매수의 절호의 매수 찬스야.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락해서 끝난다는 거는 단순하지 않다는 거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종가 하락하면 동일합니다. 자, 종가만 딱 떼서 볼게요. 얘도 종가가 내려가 있죠. 종가가 내려가 있잖아요. 예, 얘도 종가가 내려가 있잖아. 삭스 종가 내려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종가 중에 제일 낮아야 돼. 얘는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종가 중에 제일 낮은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길 깨야 된다고. 자, 여기. 그러면 2300까지 추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예? 열린다고.
그만큼의 공간이 열린다고요. 이게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열린다고.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방을 보고 싶으세요? 진짜? 예? 이게 이렇게 끝나면 이만큼이 열리는 거예요. S&P는 S&P도 똑같잖아요. S&P는 여기까지 열리는 거고. 근데 종가가 여기를 오려면 저가를 깰 수밖에 없겠죠. 현재봉의 저가를 깨든 전봉의 저가를 깨든 저가를 깨야 여기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가 투자 심리도도 똑같이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작년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저가를 깨면 작년 저점으로 가는 거예요. 저가를 깨면 작년 저점으로 가는 에너지가 쌓인다고. 다 똑같아요. 다. 자, 종가 중에 제일 낮은 거 오는 거 이거잖아요. 예? 여기. 그러니까 1900대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1900대까지. 이게 종가 하락하면 1900대까지 가야 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운. 예? 다운은 여기. 28,000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이, 예? 지금 9월 달에 이 시작되고 있는 이 하락의 모습이 단순하게 조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고려하셔야 돼요. 물론 예, 여기서 감아 올려서 종가를 상승시키고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 그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근데 그건 가능한 거지 반드시 그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에 역대급 상승장이 오려면 일단 9월에 종가가 분기봉 상승해야 돼. 예? 10월에 역대급 상승장이 오려면 적어도 종가는 상승해서 마감해야 된다고요. 분기봉이 상승해서 마감해야 된다고. 근데 못하면. 예?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예, 그렇게 좋은 환경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위험한 상태도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공유를 하고 나쁜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가 안 되면 진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분기봉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기봉이 하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관심이 없어. 지금 이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예요. 예?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죠.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끌어올릴 때 명분이 금리를 인하한다야.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기대감은 동교를 포함해요? 동교를 포함하지. 인하할 수 있다잖아요. 인하할 수 있다. 동교로 가면 계속 인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인하 기대감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금리도 세다니까? 예? 지금 금리도 세요. 시장이 무시하는 거지. 지금 금리가 낮아요? 근데 여기서 더 올린다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분기봉이 지금 종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고,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샘플을 보겠습니다. 요게
종가 중에 제일 높은 애가 어디냐면 이거예요. 이거 다우 여기죠. 여기에요. 제일 높은 종가가 이거고 제일 낮은 종가가 이거야. 보이세요? 제일 높은 종가, 제일 낮은 종가. 근데 여기서 깼죠. 여기서 깼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이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지. 종가 중에 제일 높은 게 얘예요. 이렇게 그거 보시면 여기에요. 제일 높잖아. 근데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죠. 여기가 제일 낮아. 제일 낮죠. 종가 중에 제일 낮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수평이니까 상관없는데 여기서 깼다고. 이게 코로나죠. 예. 근데 이거 종가 이만큼 내렸다고 해서 여길 깼잖아요. 그리고 얘보다 낮은 종가를 그리잖아. 이해되세요? 예? 자, 1번, 2번, 3번, 4번. 그죠? 그러니까 1번이 제일 높고 얘가 기준이고, 예, 2번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1번 이후로는 종가 투자 신뢰도가 최저치로 떨어지면 2번 종가보다 낮은 종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종가가 내렸어. 그랬더니 2번 종가보다 낮은 4번 종가를 그리고 나서 올렸죠. 그 얘기는 여기서 종가가 하락하면 여기 28,700대 요거보다 낮은 종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만한 이런 음봉이 필요한 거지. 예, 이런 음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최저치로 떨어지니까 지금 이게 다 똑같아. 나스닥 100, S&P, 다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5거래일 남았어요. 5거래일. 그러니까 5거래일 안에 되돌리지 못하면 이런 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런 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결국 작년 저점을 붕괴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와야 하방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못해. 응? 상방도 배팅 못하죠. 그죠? 상방도 배팅 못해요. 왜? 여길 깰 건데? 어디서 사요? 못 사.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를 정리하고 나서 여기까지 떨어져서 하방을 정리하고 나야 그 다음에 상방을 사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5거래일 동안 분기봉이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올라갈 거면 이렇게 안 그렸을 것 같아. 그래서 남은 5거래일 동안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그 연방준비은행이죠.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는 지금 인플레가 상승하고 있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그죠? 인플레가 상승하고 있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인플레를 다시 잡아야 되는 거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경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그 하루 오르면 상승이고 하루 내리면 하락이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분기봉의 종가를 상승시키느냐 하락시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월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봉. 보세요. 제일 먼저 다우를 보여드릴게요. 다우 저가 깨졌죠? 저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기 시작하죠. 내려가는데 지금 다음 달에는 상방 없어. 다 일구가냐. 종가만 0입니다. 종가만 0. 그러니까 종가가 상승하면 바뀌어요. 종가가 상승하면 바뀌어. 무슨 말이냐? 다음 달에 종가 상승하면 11월 달에는 매수해 볼 수 있어요. 11월 달에. 다음 달에 종가가 상승하면 11월 달에는 매수해 볼 수 있다요. 11월 달에는 매수해 볼 수 있는데 다음 달은 없어. 예?
다음 달엔 없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없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나스닥을 보세요. 나스닥을 봤더니 저가 빼고는 다 상승, 저가 빼고는 둘 다 하락했죠. 저가 빼고는 둘 다 하락했는데 고가는 이미 이거 못 돌리면 지금 몇 달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월입니다. 내년 5월까지예요. 얘는 내년 5월까지 하락장이에요. 내년 5월까지 하락장입니다. 예, 내년 5월까지 하락장이고 저가는 여기까지 일단 하락이에요. 깨졌기 때문에 올해 12월. 그러니까 올해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나스닥 100 지수는 올해는 끝났다고. 올해는 투자 심리도가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 남은 건 다음 달에 종가를 상승시키느냐 상승시키지 못하느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구조는 종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은 거의 답이 났어. 그 전은 거의 답이 났다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10월 말에 종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S&P도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잖아요. 저 다 내려갔잖아. 예? 근데 다음 달에 종가만 상승할 수 있다고. 다 똑같은 구조예요. 만약에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답 없는 거예요. 예? 다음 달에 종가도 하락하면 답 없는 거라고. 지금 저가를 다 깼어요. 삭스 달라요? 삭스도 종가만 0이잖아. 고전은 이미 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락하고자 하는 힘이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다음 달이 10월 달이잖아요? 그럼 10월 달에 하락하면 끝나는 거라고. 10월 달에 하락하면 올해는 끝나는 거예요. 왜? 여기 11월, 12월은 0이 없어. 10월만 딱 종가만 0이 있으니까 10월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게임 끝났다는 얘기. 만약에 10월 달에 악재 뜨면 연말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없어요. 연말까지는. 자, 여기도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만약에 종가가 하락하면 음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 10월, 11월. 그죠? 12월에 종가를 한번 노려보긴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10월 달에 종가가 상승했을 경우예요. 10월 달에 종가가 상승했을 경우 11월 달에 매수를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10월 달에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11월 달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분기봉이 종가가 상승했을 경우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분기봉의 종가가 하락해버리면 그러면 목표가가 작년 저점이 되는 거잖아요. 분기봉의 종가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작년 저점을 노린다라는 거고, 작년 저점을 노리기 위해서 이번 분기에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만들어진 저가라는 개념이 뭐냐? 이번 달 저가예요. 이해되시죠?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이번 분기 저가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이번 분기 저가가 붕괴되는 거고, 이번 분기 저가가 붕괴되면 작년 저점까지 오픈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 종가는 한 번도 하락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번 달에 저가를 지키고 주가가 상승을 해야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10월 달 이후로는 종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안 돼. 그냥 올라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5거래일 동안에 상승이 제대로 안 와가지고 아래 꼬리가 엄청 짧은 음봉으로 끝났다라는 건 10월 달에 9월 달 저가를 깨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거고, 10월 달에 9월 달 저가를 깬다라는 건 분기봉의 3분기봉의 저가가 깨지는 거니까, 그럼 4분기의 타겟은 작년 저점까지 개방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이주봉은 끝난 걸 보세요. 이걸 보셔야 돼. 이걸 보시면 이번 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고조종이 다 내려갔죠. 고조종이 다 내려갔잖아요. 예? 저가 깨졌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 있고 다 내려갔다고. 근데 그럼 얘는 언제 올라가? 못 올라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봉은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S&P 지수는 6개 봉은 상방이 없어요. 상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양봉 뜨기 전에는 매수는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양봉이 떠서 마감한 다음 봉을 공략해야 돼. 음봉이 뜨는 봉은 절대로 공략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계속 투자 심리도는 앞으로 내려가는 길만 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12월 4일자 2주봉이고 시간으로는 12월 15일까지. 자, 2주봉은 12월 15일까지 하락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12월 15일 모레 다 끝나요. 예? 그러니까 얘가 하락이 멈추려면 12월 말이 돼야 돼. 그때 알 수 있어. 12월 말이 돼야. 그러니까 이주봉은 어차피 그런 시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삭스 얘는 그나마 상승 중이에요. 얘는 그나마 상승 중이야. 얘는 다음 봉에 결정돼. 그죠? 얘는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다 상승이잖아요. 응? 얘는 다음 봉에서 결정이에요. 삭스는. S&P는 결정 났고. 그죠? S&P는 결정 났어요. 다우는 얘도 아리까리예요. 네? 얘도 아리까리예요. 얘도 아직은 변수가 있어요. 예? 다우는 변수가 있고 나스닥은 변수가 없어요. 얘는 없어. 얘도 다 하락했어.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S&P 지수랑 나스닥 100 지수는 변수가 없어. 얘는 12월 15일까지 거의 하락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우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살짝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좋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큰 봉들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식은 어때요? 예? 이건 건강한 조정이고, 이런 건강한 조정은 얼마든지 좋은 거고, 그래서 10월에는 다시 또 9월 떨어진 것만큼 또 엄청나게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틀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타이틀로 잡은 거죠. 상승장 온다 그러면 좀 덜 즐거우니까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까지 달아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오겠냐고요? 진짜 역대급 상승이 오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저는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주봉도 다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응? 주봉도 안 좋게 끝났다고. 지금 주봉 좋아요? 이게 좋습니까? 다음 봉이에요. 다음 봉이라고. 자,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상방으로 가고자 하는 봉일까요? 위로 갈 때는 대부분 양봉을 그려요. 위로 갈 때는 양봉을 그려야 좋아. 근데 지금 음봉을 계속 그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상방이고 떨어지면 조정이고 그런 식의 해석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려면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깨면 안 됩니다. 다음 달에 10월 달에 9월 달에 저가를 깨면 안 돼요. 10월 달에 9월 달에 저가를 깨면 안 됩니다. 그게 유일한 상승 방법이에요. 10월 달에 9월 달 저가를 깨면 분기봉이 망가지면서 월봉도 제가 보기에는 망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미래를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미래를 보시면 아래가 열렸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열리죠? 열리잖아요. 이번 달에 상승 추세를 끝냈고 아래쪽으로 열려요. 자, S&P 열리죠?
열려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열리잖아. 아래쪽으로 열리잖아요. 나스닥 100 열려 있죠. 열려 있잖아요. 예. 다우 열려 있죠. 열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번 달에 국내 증시랑 똑같지 않나요? 예. 이번 달 국내 증시잖아요. 여기 찍는 거 보셨잖아요, 눈으로. 예. 이거랑 이 선이 겹치면 이 정도는 찍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저가를 깬다는 소리잖아요. 사실 이제 월봉으로 보면 여기서 반등을 해도 상관없어. 월봉으로 보면. 근데 월봉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기봉이 망가진다니까. 예, 다 똑같잖아요. 지금 이대로 끝나면 월봉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추세도 다 끝나고 다 망가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추세가 망가졌는데, 예, 거기다 대고 룰루랄라. 예. 9월은 건강한 조정이요. 예. 진정한 매수 찬스고 10월이 되면 또 기가 막힌 상승이 온다. 그죠? 환율은 1150원으로 가고, 예. 코스피는 3000을 간다는 코미디 같은, 예,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코스피 지수 3000 갈 건데 카카오는 45,000원 가냐고. 코스피 3,300 갈 때 카카오 17만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1년을 상승했어요. 지금까지 거의 1년을 상승했다고. 1년 상승하면 됐지. 예. 1년 뒤에 또 6개월 또 상승해요? 빠지는 것도 1년 빠졌어. 보세요. 1년 빠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년 빠졌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월 빠져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월 올렸잖아요. 10개월 빠지고 10개월 올렸는데, 예, 빠지는 거는 1년, 10개월 빠지면 난리 치면서 뭐 오르면 뭐 천년만년 오르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10번째 바닥 찍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10번째 고점 찍었고. 10개월 빠지고 10개월 올랐구만. 무너지고 있다고요, 지금. 이대로 끝나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매수에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무너지는 건 절대로 상방에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태가 정말로 좋은 매수 찬스고 지금의 하락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요. 건강한 조정은 저가를 안 깨. 예? 건강한 조정은 저가를 안 깨고요. 건강한 조정이 저가를 깨려면 그 달에 양봉을 만들어. 자, 저가 깨고 양봉 만들었죠? 저가 깨고 양봉 만들었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건강한 조정은 저가를 깼으면 그 달에 양봉을 낸다고. 왜?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예? 건강한 조정은 저가를 깨고 양봉을 낸다고. 근데 지금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 지금 아직 양봉 안 났잖아요.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가 건강한 형태는 아니라고. 지금 저가 깨고 음봉 만들었죠? 저가 깨고 음봉 만들었잖아요. 응?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지금이 반드시 좋은 구조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 자, 우리도 열립니다. 우리도 열려요. 다음 달 되면 국내 증시도 아래가 열려요. 열리잖아요. 예? 열리잖아. 이건 전형적인 하락 추세 시작인 거예요. 예? 이게 열리면 상방은 끝난 거예요. 매수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이게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요. 상승 추세가 뭐냐면 요 밑에 있는 빨간색이에요. 얘가 위를 보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기 올라갔죠? 내려가요, 다음 달에. 예, 이게 상승 추세 시작이에요. 얘는 하락 추세 시작이에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얘를 음봉으로 죽일 때까지 상승이에요. 얘를 만나가지고 음봉으로 죽일 때까지 상승이라고.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얘도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양봉으로 만날 때까지가 하락 추세예요. 언제 만날지는 저는 모릅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아셔야 될 거는 이대로 끝나면 상승 추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이 열린다는 거지. 예? 아래쪽이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이게 지금 건강한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건강한 조정은 저가 잘 안 깨요. 건강한 조정이 저가를 깬 경우는 양봉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달에, 그 시간 안에 돌려야 된다고. 저가 깨고 양봉, 저가 깨고 양봉, 저가 깨고 양봉이잖아요. 예? 저가 깨고 양봉, 저가 깨고 양봉, 저가 깨고 양봉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건강한 조정이려면 그 달 안에 끌어올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3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얘를 양봉으로 돌려야 돼요. 건강한 조정이 되려면. 못 돌리면 얘는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 지지를 죽이는 음봉일 뿐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3거래일 남았어요. 3거래일. 이 주봉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하락으로 완전히 굳혀서 3개봉이에요. 3개봉. 얘는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예요. 11월 초까지. 얘는 하락의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는 한 개봉 빼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11월 초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매수의 찬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건강한 조정은 두 가지 방법을 쓴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달 안에 저가 깼으면 양봉을 내야 돼. 그래야 건강해져. 그죠? 그게 아니면 저가를 깨면 안 돼. 그런데 지금은 저가를 깼고 음봉이에요. 저가를 깼고 음봉인데 여기서 고민하셔야 될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번 달에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건 이번 분기에 저가를 붕괴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건 작년 저점까지 개방되는 효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정적이에요. 저는 이대로 끝나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안 사. 예? 외국인이 선물 안 산다고요. 안 사잖아. 현물도 안 사. 선물도 안 사고 현물도 안 사요. 그러면 뭘로 올려요? 현물도 안 사고 선물도 안 사는데 단타쟁이 증권만 지금 샀다 팔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방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상방을 노리고 계시다면, 이번 달 저가는 죽어도 깨지면 안 돼요. 응? 이번 달 저가가 죽어도 깨지면 안 된다고. 어차피 이번 달 저가가 지난달 저가를 깰지 안 깰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분기 저가를 깨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2455.99나 317.78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깬다면 결국엔 325.74나 그 다음에 2482.06 거기를 이제 깰지 말지 이제 그 부분만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3거래일 동안. 그렇게 깬다고 해도 이번 달 저가를 다음 달에 지키면 상방이에요. 왜? 분기봉의 저가가 안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다음 분기잖아요. 다음 달은 다음 분기인데 이번 달에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이번 분기, 3분기에 저가를 깬다라는 거고, 3분기에 저가를 깬다라는 건 작년 저점까지의 하락을 용인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에게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0월에 역대급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다면, 지금 9월이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9월의 저가는 지켜져야 되고, 9월의 저가가 지켜지려면 남은 3거래일 안에 아래 꼬리를 감아서 어쨌든 양봉의 형태는 만들어 놓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양봉의 형태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기봉 종가를 상승시켜야 상승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2564.28, 337.95 그 수치보다 높아야 돼요. 그렇게 가려면 삼성전자는 72,200원 위로 다시 가야 됩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분기봉은 죽어요. 그럼 분기봉이 죽는데, 분기봉이 죽었음에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9월달에 저가를 지키는 방법뿐이에요. 9월달에 저가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결국 남은 상거래일 동안 9월달에 저가랑 종가가 얼마나 멀어지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9월달에 종가가 9월달에 저가랑 멀어지지 않는다면 10월달에 9월달에 저가를 붕괴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지는 거고 결국엔 4분기에 3분기 저점을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종가랑 그 다음에 저가 모두 최저가 모두가 만들어지면서 작년 저점을 향해 갈 가능성은 커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상방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방을 보시는 분들이 고포스를 살지 말지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개인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상방을 보시는 분들이 매수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봐요. 연말 코스피 3000, 환율 1150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환율이 3000 갈 수도 있는 거죠. 환율 3000에 코스피 지수가 1150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얘기 하면은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코스피 3000에 환율 1150원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냐고요. 그 고민도 하셔야 돼요.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는데 환율이 1150원까지 움직인다고? 무슨 근거로? RSI요?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환율이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설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게 전부입니다. 상승장이 오려면 9월의 저가는 지켜져야 된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9월의 저가를 지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승장이 올 거예요. 근데 9월의 저가가 붕괴되면 상승장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 저점을 깨는 하락이 찾아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어쩌면 4분기에 의외의 악재가 뜨면서 그냥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마치 코로나 사태가 터졌듯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악재가 떠도 아무렇지 않아요. 영국, 독일, 중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어느 나라에서 악재가 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나지? 악재는 다 품고 있어요. 안 터지는 거지. 잘 막고 있기 때문에 안 터지는 거지. 언제 터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재가 안 터지려면 적어도 9월달의 저가는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승장은 9월달 저가가 지켜질 때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 생각이고 제 주장이에요. 물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잖아요. 이건 제 생각이고 주장이라고. 여러분이 이 생각을 받아들이실 건지 참고하실 건지는 알아서 결정을 하세요. 저는 상승장이 온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승장이 올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반대로 상승장이 올 수 없는 조건을 만약에 시장이 만족하게 된다면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